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시경관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여러 도시들은 지난 10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 경쟁적으로 간판 정비 사업을 벌였는데요. 최근에는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도 단순히 지저분한 간판을 정비한다는 개념을 넘어 거리에 개성을 입히고 철학까지 담아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예전에는 잘 보여야 좋은 간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간판을 선호했습니다. 건물 사이로 간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간판 사이로 건물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간판 정비 사업 초기에는 너무 크고 툭 튀어나온 간판을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반영된 곳이 바로 10년 전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한 포항 송라면 보경사 상가입니다. 똑같은 배경에 똑같은 글자체, 통일감은 있지만 눈길이 가지는 않습니다. 간판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줘서 좋긴 좋아요. 좋은데 너무 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식당을 찾지를 못해요. 간판이 좁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후 진행된 간판 정비 사업은 거리의 특성에 맞게 가게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철학이 반영된 곳이 포항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인데요. 양철로 만든 기존 간판 옆에 비슷한 느낌의 돌출 간판을 설치하거나 기존 간판의 느낌은 최대한 살리면서 현대적인 디자인을 반영하는 쪽으로 간판을 개선했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먹거리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간판도 너무 예쁘고 한 번 더 오고 싶은 곳인 것 같아요. 진짜 추천드려요. 가장 최근에 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한 포항 해도동의 경우 간판에 기능을 더했습니다. 중년층이 주요 고객인 점을 감안해 시인성을 높이고 간판 아래쪽에 조명을 넣어 거리를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거리가 일괄적으로 이제 전부 다 깨끗한 거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시간이 세팅된 시간에 간판이 자동 온되고. 화려하지도 않고 거대하지도 않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간판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골목길과 잘 어우러진 옛날 간판들은 그 자체로 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 동빈항에서 만난 40년 넘은 간판. 고풍스러운 건물과 잘 어울리는 이런 간판은 개선하기보다는 잘 보존하는 게 맞습니다. 정부나 시가 정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충분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개성의 어떤 특색이 있는 그런 간판 디자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공서가 간판 디자인을 주도하고 똑같은 배경에다 가게 이름만 바꿔 간판을 달아주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간판이 무조건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보단 개성을 더 중시하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관공서는 거들 뿐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가 정부의 2026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안동대 국립의대 신설정원 100명과 포스텍 의대 신설정원 50명을 대통령실과 교육부 등에 요청했습니다. 안동대 의대는 도청 신도시에 대학 용지를 확보했고 포스텍 의대는 민자로 병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북에는 현재 상급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 의대 신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포항시 대표단은 어제 덴마크 에너지청을 방문해 덴마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산업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이어 포항 지역 어업인 대표들과 함께 덴마크 어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어업인들과 해상풍력 사업자 간 갈등 해결 사례를 경청하고 해상풍력 단지와 수산업 공존 방안, 개발이익 공유 방안 등 풍력 사업과 수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꿀벌들이 죽거나 사라지면서 꿀 생산이 크게 줄어 양봉 농가의 시름이 깊은데요. 면역력이 높고 농가 소득을 높여주는 새 꿀벌 품종이 보급되면서 활력소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카시 꿀 수확이 한창이지만 올해도 사정이 신통치 않습니다. 이상기온과 바이러스 탓에 꿀벌 폐사가 크게 늘면서 수확량이 작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꿀을 따면은 3일마다 가면 채취를 해요. 이 아카시 때는.
근데 지금 오늘 6일 만에 채취를 했는데 평년 수준을 했을 때 3드럼 정도 나와야 하는데 1드럼 나왔어요. 지난 겨울 꿀벌의 평균 소실률은 16%. 전년보다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양봉 농가에는 큰 시름거리입니다. 꿀 생산이 줄면서 로열 젤리와 프로폴리스 같은 대체 수확물로 눈길을 돌리는 양봉 농가도 늘고 있는데 새 꿀벌 품종 젤리킹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젤리킹은 일반 벌보다 꿀 수집량이 많고 질병 저항성과 관련 있는 사충 제거 능력도 더 좋습니다. 특히 고품질의 로열 젤리 생산력도 더 뛰어나 로열 젤리 소비를 촉진하는 건 물론 꿀벌의 면역력을 높이고 폐사를 줄여 양봉 농가의 생산성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들이 양질의 좋은 로열 젤리를 섭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육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좋은 로열 젤리를 먹은 일벌들 또는 여왕벌이 좀 더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면서 이제 환경변화에도 굉장히 적응을 잘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경북을 비롯한 전국 4개 지역에 우선 새꿀벌 품종 젤리킹을 보급하고 증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논평을 내고 경북을 대구로 통합하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에 환영의 입장을 낸 이철우 경북지사를 규탄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대구 국회의원 당선인 모임에서 대구 경북 전부를 대구광역시로 통합하고 안동에는 대구광역시 북부청사, 포항에는 남부청사를 두는 게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철우 지사는 환영 입장을 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도청 신도시 발전에는 안중에도 없던 이 지사가 최근에는 양금희 대구 북갑국회의원을 경북 경제부지사로 내정하는 등 대구시장인지 경북지사인지 모를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미 2020년 실패로 끝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거듭할 게 아니라 이철우 지사는 홍준표 시장의 망언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경주와 제주, 인천 등 3개 후보 도시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현장 실사에 이어 외교부는 정상회의 유치 목적과 기본계획, 국제회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등 4가지 평가 기준을 평가해 다음 달 중순 개최 도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주시는 16,000개 규모의 숙박 인프라와 반경 3km 이내에 밀집한 회의장, 국제회의 개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화장장은 주민들이 설치를 기피하는 대표적인 님비 시설인데요. 경남 거창군의 경우 화장장을 유치하려고 이례적으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새 화장장인 추모공원 건립에 나선 포항시가 참고해볼 사례입니다. 박민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요성과는 정반대로 주민들이 꺼리는 대표적인 해묘시설인 화장장. 거창 군민들은 화장장이 없어 1시간 거리의 진주나 사천, 대구의 원거리 화장장을 이용했습니다. 화장장이 있는 주민보다 17배 높은 이용료도 부담이었습니다. 거창군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장 건립에 나선 것은 지난 2022년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님비로 대표되는 건립지 선정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거창군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우리 동네에 화장시설을 설치해달라고 9곳의 마을이 나서 유치 경쟁까지 붙었습니다. 인센티브와 수익금 배분율 상향 등 당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거창군은 건립 후보지를 주민들의 뜻에 따라 공모해 갈등을 사전에 해소했습니다. 주민 설명회, 그다음에 먼저 지어진 선진 화장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상향을 해가지고 거창군은 이미 거창구치소 유치 과정에서 군민 갈등에 따른 큰 내용을 겪어 갈등 관리는 화장장 건립에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사전에 노출된 사소한 문제와 갈등은 주민들의 역량으로 충분히 극복이 된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주민들은 적극적인 행정이 화장장 유치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달래고 또 설득하고 하는데 많이 이제 힘들었는데 또 그 벤치마킹 갔다 오고 나서 많이 해소가 됐어요. 2026년 거창군 남하면 대아리에 들어설 거창군 화장시설은 거창 군민은 물론 화장장이 없는 인근 함양과 합천 군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영덕구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영덕교육지원청 대구한의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영덕의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 전략과 공교육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의 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30억 원의 국비가 지원돼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과 공교육 등 맞춤형 특별 혜택이 주어집니다.